때는 1945년 해방을 앞둔 봄. 날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했던가. 당시 조선 사람들은 해방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패전 소식을 철저히 은폐하였고 조선에서 마지막 한 톨까지 쥐어짜내며 패망을 늦추려는 발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 울산에 사는 한 어부가 있었다. 때는 일본이 바다의 물고기들마저 수탈하던 시기.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잡는 족족 빼앗겨버리니 어부는 식구들과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자 밤마다 작은 배를 몰고 나가 몰래 그물질을 하곤 하였다. 그날도 그는 몰래 배를 띄워 익숙한 물길을 따라 고기를 잡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물을 풀었을 즈음 돌연 사방의 공기가 축축해지더니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잔잔히 일렁이던 바닷물은 이내 파도로 돌변하였고 그의 배를 집어삼켰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앙에 사내는 무엇을 할 새도 없이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배점만을 꽉 붙잡은 채 그저 하늘에 살려달라 기도를 할 뿐이었다. 천지신명님,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 사내는 정신이 들었다. 다행히도 간밤에 배가 끝내 뒤집히지 않은 덕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사방을 둘러본 어부는 절망하고 말았다. 눈을 씻고 둘러보아도 육지라곤 작은 섬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설상가상 해무가 짙어 하늘에 별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어부는 갈 곳을 모른 채 정처 없이 물 위를 떠다녔다. 하루 또 하루가 지나고 사나흘이나 지났지만 육지는커녕 한 치 앞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부는 기력이 모두 빠져 손끝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죽음을 기다렸다. 이제 끝인가? 그런데 그때 그의 배가 무언가에 걸리며 멈추었다. 어부는 힘을 짜내어 배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배는 어느새 한 해변의 당도에 있었다. 까마귀 머리를 닮은 커다란 바위섬이었다. 살았다. 어부는 남은 힘을 쥐어짜 배에서 내려 허겁지겁 굶주림을 달랠 것부터 찾았다. 마침 해변가에는 난생 처음 보는 과일이 잔뜩 떨어져 있었다. 어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그것들을 입에 넣었다. 그렇게 몸을 숙인 채 정신없이 먹던 차, 그의 앞에 웬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엔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대는 조선 사람이요. 그는 깨끗한 장삼을 걸친 기이한 생김의 노승이었다. 그의 눈은 새하얀 눈썹에 덮여 보이지 않았고 귀는 어깨까지 길게 들이워져 있었다. 또 그의 목에는 108개의 알이 꿰어진 108염주가 걸려 있었다. 그 기운이 가히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될 정도였으니 어부는 손에 쥔 과일도 놓고 경외의 눈으로 노승을 바라보았다.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니 조선 사람이 맞구려. 그의 말은 분명 조선말이었지만 참못 다른 데가 있었다. 다만 외국말 같지는 않았고 어딘가에 옛말 시인 듯 했다. 노승은 어부를 일으켜 주더니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사내는 홀린 듯 노승의 뒤를 따랐다. 노승은 숲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이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노승이 걸음을 멈춘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숲 가장자리에 둥그런 모양으로 나무가 자라지 않아 있었는데 그곳엔 투명한 유리로 만든 저택이 지어져 있었다. 수정처럼 맑은 벽을 통해 집안에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이 그대로 보였다. 노승은 문을 열고 어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는 우아한 여인 8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또한 보는 것만으로도 공경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팔선녀가 분명했다. 손님께 차를 내어주시오. 그러자 팔선녀들은 사내에게 잔 하나를 내어주고는 무언가를 따라주었다. 이는 안개처럼 뿌옇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신비한 물이었다. 어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들이켰다. 그러자 그간 쌓였던 갈증과 허기짐이 단번에 해소되었다. 어쩌다 이 먼 곳까지 이르게 되셨소이까? 노승은 그제야 다시 말을 꺼냈다. 이에 어부는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는 고향으로 보내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노승은 이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 그럴 것이오. 다만 육지로 돌아가는 길에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줄 수 있겠소이까? 노승은 방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열더니 그 안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이 물건은 양산 땅에서 빌려온 것인데 고향에 도착한 뒤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겠소. 양산이라면 제 고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스님의 은혜 무엇이라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마땅히 그러하겠습니다. 노승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노승은 어부를 다시 배가 있는 바닷가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아까 전 부탁한 물건과 쌀 한 줌이 담긴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다. 가는 길에 쓸 양식이요. 내가 맡긴 물건을 사용하면 쌀이 다 떨어지기 전에 고향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더니 품에서 기다란 쇠붙이 하나를 꺼내 어부에게 건네었다. 이것이 가르치는 대로만 가면 고향은 물론 물건을 돌려줄 것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어부는 노승의 기운에 압도되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를 받아들고선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러곤 배를 띄우자 배는 저절로 앞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기이하게도 짖디짖던 해무가 서서히 거치더니 이내 수평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배는 잔잔한 수면을 가르며 쇠붙이가 향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사는 노승려라니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제야 어부는 승려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땐 까마귀 머리를 닮은 섬은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였다. 사내는 보자기를 풀어보았다. 그것은 무쇠로 만든 작은 솥이었다. 어부는 노승이 일러준 대로 그가 준 쌀 조금을 솥에 넣고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이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솥 한가득 밥이 지어져 있었다. 그는
그렇게 노승이 준 쌀을 먹으며 쇠붙이를 따라 바다를 나아갔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부가 도착하니 그의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은 분명 풍랑을 맞은 뒤 7일 만이었으나 육지에서는 무려 석 달이나 지나 있었다. 그의 식구들은 어부가 바다에 나간 지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죽은 줄로만 알고 이미 장례도 치른 뒤였다. 어부는 가족들과 눈물의 재회를 하며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그리고 비로소 편히 몸을 가누려는데 문득 노승의 말이 떠올랐다. 이 물건은 양산 땅에서 빌려온 것인데 고향에 도착한 뒤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겠소? 이에 노승이 준 쇠붙이를 보니 남서쪽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어부는 곧장 다시 집을 나섰다. 아니, 이제 돌아오셨는데 어디를 또 가려 하십니까? 나를 구해주신 분이 부탁한 것이 있어. 그러고는 쇠붙이를 따라 양산으로 향했다. 양산에 도착한 뒤 쇠붙이는 어느 산 하나를 가리켰다. 어부는 그 방향을 향해 쉬지 않고 걸었다. 그러자 얼마 뒤 길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다. 통도사라는 사찰의 일주문이었다. 어부는 그곳의 주지를 만나 노승에게 받은 솥을 내밀었다. 그것을 본 주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이 물건은 이곳 사찰에서 보관하던 통독이라는 것인데 꼭 석 달 전에 사라졌었습니다. 이에 어부는 놀라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주지는 한 번 더 놀라며 말했다.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사명대사이십니다. 그때로부터 약 350년 전 임진왜란, 왜군이 침략해오자 사명대사는 승려들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수년간의 사투 끝에 왜군은 물러가고 기나긴 전쟁도 끝이 났지만 사명대사는 스스로 일본으로 향했다. 조정 대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은 일에 대사는 스스로 나서 일본에서 그들과 강화를 맺고 외장 가토를 만나談판을 벌인 끝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3,500명을 고국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그는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이리 말했다고 한다. 이 통로기를 잘 보관하면 훗날 중이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이에 통도사에서는 그 통로기를 둘 창고를 따로 짓고 긴 세월 보관하였는데 석 달 전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간 날을 기리는 제를 올리려 창고를 열어보니 통로기가 간데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사명대사는 입적 뒤에도 동해에 머물며 고국을 떠나 떠도는 조선인들을 지켰던 것이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일본은 패망하였고 조선은 해방되었다. 사명대사는 아직 동해에 남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을까?